오늘은 사임당 신씨의 사친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생을 모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작가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한시로 멀리 떨어진 고향에 대한 회상과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는 작가의 의식의 흐름이 현실과 꿈속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되고 있어서 작가의 내면에 자리한 간절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시래요. 한시니까 원문은 한문이겠네.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길 고향은 첩첩 산 너머라 가고픈 마음에 밤마다 꿈속을 찾아가네. 한송정 가에는 하늘과 물속에 달이 걸려 있고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네. 자, 이게 8줄짜리예요. 이게 전반부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7원,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8줄 율시. 7원 율시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원문이 요게 원문인데 요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겠죠? 현대어로 번역한 게 이게 문제집마다 또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인데 이쪽이 한글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천리가산만첩봉. 천리가에 산이 만개가 첩첩히 봉우리 되 있대. 뭔 소리야?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천리가산만첩봉 귀심장제 몽혼간 한송정 반상 윤월 경포대 전일 진풍 뭐 이렇게 된답니다. 다 후반부는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이제 그리움이겠죠.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고 가. 이게 고향이죠. 강릉. 자,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시상백고 향취산 파두 어정 매서동 하시종답 임영로 채무반의 슬하봉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쪽은 그다지 우리가 살필 필요는 없고 이쪽만 보고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한시 중에 8줄은요 이렇게 2개씩 묶죠. 2개씩 묶어서 수함, 경미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 함과 경을 묶기도 합니다. 4개를 통째로. 왜? 구조가 같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피면서 볼게요. 자, 앞에 2줄 수련이 될 거예요. 1행과 2행은 천리길 고향은 첩첩 산 너머라. 그러면은 여기서 천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고향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이게 고향이죠. 이게 이제 그리움의 공간일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썼어요. 이렇게 놓고 뭐라고 쓸까? 그렇지, 그리움의 공간. 문제는 첩첩이네. 첩첩 꽉 찼어. 더 이상 뚫을 길이 없어. 답답해. 그죠? 첩어를 사용해서 단절감을 주면서 산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자, 장애물이죠. 부정적 시어로서 화자와 대상, 고향 사이의 장애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고픈 마음에 어디에 가고 싶은 마음? 그렇지, 고향에 가고픈 마음에 라고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구초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밤마다 꿈속에 찾아가는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고향에 갈 수 있는 도구, 매개죠? 공간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꿈을 꾸어야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갈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위안의 공간으로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행과 2행, 수련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 4, 5, 6행이에요.
삼행과 사행을 우리는 함련, 오행과 육행을 경련. 근데 같이 묶었어요. 한송정 가에는 하늘과 물속에 달이 걸려 있고, 한송정이라고 하는 건 강릉에 있는 정자예요. 하늘과 물속에 달이 걸려 있다는 것은 하늘에 걸린 달은 떠 있는 달일 것이고, 물속에 걸린 달은 비친 달이겠지. 어디에? 그렇지, 경포 호수에.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포대가 나오네. 경포대는 강릉에 있는 누각이죠?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네. 한송정 가에는 걸려있고 경포대 앞에는 불어오네. 뭐야? 대구법이죠.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모래톱이라고 하는 건 모래로 톱을 만든 거야? 아닙니다. 모래 벌판이에요. 강릉에 여러분 가봤죠? 쫙 모래 벌판, 그거 얘기하면 돼요.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하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역시 대구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송정, 경포대, 갈매기, 고깃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고향인 강릉을 떠올리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이 함년과 경년은 묶어서 본다라고 했는데, 이걸 묶을 수 있는 건 딱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삼행부터 육행까지 함년과 경년은 묶어가지고 고향의 모습에 대한 회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7행과 8행, 미련이죠.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고 가. 이때 강릉이 화자의 친정, 고향이고요.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자, 요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색동옷 입고서나 놀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데, 문제는 여기서 요 색동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색동옷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에 중국 초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70 먹어가지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서나 춤을 췄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를 요게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야? 고향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한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게 바로 뭡니까? 노래 지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행에서 8행까지 미련이죠. 미련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사임당의 사친,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다, 그리워하다라는 한시. 자, 구절구절 살펴보았고요.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엄율시고요. 서정적이고 회상적이면서 고향과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나열의 방법과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상만 놓고 보면 여기죠. 함년과 경년에서 한송정, 경포대, 갈매기, 고깃배, 시각적 이미지와 한송정가에는 걸려있고 경포대 앞에는 불어오네 대꾸, 갈매기는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들은 왔다 갔다 대꾸, 이렇게 이 시각적 이미지와 대꾸법을 사용해서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고사는 여기 있었죠.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이때 색동옷에서 노래자의 고사를 인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입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상징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꿈이죠. 꿈속에 찾아가네.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못 가는데 꿈을 통해서 가기는 가는 거죠. 현실에서는 가지 못하는 고향을 꿈에서나마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위안의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거꾸로 생각한다면 꿈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 하나는 위안의 기능이고요. 하나는 인식,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는 그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 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사임당의 실원윤씨, 한시, 사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